안녕하세요. 부자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3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라는 소식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간담회 개요 보시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월 1일 금요일이었죠.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논의 주제는 첫 번째는 원자재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이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이 우리 경제 금융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일시 장소 참석자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논의 내용 보시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물가 상승 압력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경제, 금융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 트리거 등에 대비해서 현 상황과 감독 당국이 준비할 사항에 대한 솔직한 판단과 제안을 듣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대한 상황은 아래와 같은데요. 첫 번째, 공급망 불안 및 팬데믹 후 수요 증가, 그리고 원자재 곡물 중심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가 증가했고 높은 국제 유가와 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등이 국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해당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RB 지수, 원유 이렇게 있습니다. WTI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요인 측면에서는 공급 부족, 수요 급증 등이 동시에 발생한 2차 대전 직후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인플레이션 사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 음영은 인플레이션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회색 음영은 경제 침체 기간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한국전쟁, 오일 쇼크도 있고요. 그 다음 중동 전쟁이죠.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등이 있고 현재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미, 연준 등 글로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크게 인상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안 올릴 경우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던 자본, 외부 자본이죠. 외국인 자본들이 물밀듯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주가나 모든 게 이제 부동산이나 자산들이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겠죠. 왜냐면 팔고 나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는데 보면은 미국은 2020년 6월 15일이었죠.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죠.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경제 상황에 따라 인상 가능성, 빅스텝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렇게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또 이제 주가가 흔들리고 있죠. 세 번째, 이로 인해 성장 둔화 불가피, 그리고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파월 미 연준 의장도 6월 22일 경제 침체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고 언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국제기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재정통화 긴축 정책 등 영향을 고려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보시면 2022년, 2023년 하향 조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OECD 세계은행에서요. 네 번째는 한편 금융시장 이벤트 발생 시마다 주가 급등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죠. 달러, 그리고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1,300원대를 지금 넘어서서 있죠. 그리고 원유 가격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다섯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양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과 빨라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시장 불안정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 가능성이 있겠죠. 시장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을 한번 보시면 최근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여서요. 통화 긴축만으로 억제하기 어렵고 이 부분이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도 민간 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해서 금리 상승이 경제 주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소위 영끌이나 아니면 비투로 인해서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했죠. 그리고 뭐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모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 그렇다고 치면은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과 팬데믹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탈세계화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로 인해 이제 원자재도 오르게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는 우리나라에게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 요즘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것을 우리나라의 고급 그런 기술력으로 가공해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석유 제품 등을 외부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산업 구조가 지금 보면은 이런 전쟁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고 원자재 폭등하면 엄청난 후폭풍을 가진 그런 산업 구조입니다. 안 좋아지는 산업 구조죠. 한편 금년 하반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주요 리스크로 국제 유가, 수출, 기업 실적 불확실성 등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기사나 보니까 이번에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 어떻게 우리나라의 주가가 견딜 수 있을지는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 등 양호한 경제 펀더멘탈 및 기업 실적 등으로 볼 때 증시의 하방 지지선이 견고하고 국가 신용도 대비 금리 경쟁력 및 유입자금 성격 등을 감안하면 한미 금리 역전이 발생하더라도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은 했네요. 이렇게 전망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또 한 번에 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거는 예측이기 때문에요. 고려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대처는 해야 되겠죠. 한편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성장 둔화, 자산가격 조정은 불가피한 안정화 비용이라고 하고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안정과 통화정책 신뢰성 제고라는 경제적 편익이 더 클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통화 정상화 과정에서 이자 비용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안정을 해칠 정도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시장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죠. 금융당국의 역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도 잠재 리스크를 포착하기 위해서요. 전문가 소통을 통해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금융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해당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금융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방안을 각자 이렇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이복형 금융감독원장 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주셔서 그리고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요즘에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고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모두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요. 지금은 싼 가격에 자신의 이제 믿고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꼭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정말로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크죠. 아무튼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어느새 이제 주말이 일요일이 다 지나서 이제 내일이면 또 월요일이 찾아옵니다. 증시가 또 열리겠죠. 아무튼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